현재 해외 비보이들의 실력은 너무나 미쳐있다. 하지만 실제 해외 대회보다 한국 대회가 우승하기 어렵던 시절이 있다고 말하면 믿을 수 있겠는가. 호랑이가 19땡 하던 시절이 있었던 것처럼 대한민국 비보이가 최강이던 시절이 있었다. 2002년 세계를 주름잡기 시작하였을 때 한국은 비보이에 미쳐있었던 어린 친구들이 전국에 있었는데 불과 원킥으로 시작하던 학생들은 모두가 에어트랙 치며 세계대회를 꿈꾸곤 하였다. 그런 친구들이 성장하고 시간이 지나 2005년 그동안에 존재하지 않았던 배틀이 등장했다. 바로 매치원 스킬 2005. 당시 대회를 만든다고 하였을 때 나도 초청해주길 바랬다. 너무나 탐났던 그 자리는 국내 최고의 비보이들을 엄선하여 1대1 배틀로 누구와 누구가 붙으면 재미있을까 매치시켜 심사 없이 5라운드 배틀을 붙게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배틀 라인업 또한 대단했다. 루키부터 세계를 씹어먹는 비보이들이 등장한다는 소식이 알려졌을 때 브레이킹에 관심 있는 모두가 일 내팽개치고 행사장으로 발길을 옮겼다. 그렇게 전대미문한 최고의 매치가 시작되었고 첫 번째 배틀은 당시 국내 최고의 루키 본대 윙의 배틀로 행사의 포문을 열었다. 19살이었던 윙이 먼저 등장하였고 투틴으로 오랜 시간 줄 서서 들어온 관객의 마음을 녹여냈다. 디테일한 동작은 지금 봐도 손색이 없을 정도이다. 이어서 윙보다 한 살 형인 본이 등장했다. 이날의 본은 몸이 너무 아파서 링거까지 맞고 왔는데 몸은 아팠지만 그의 귀는 열려 있었다. 반쯤 나온 티셔츠와 양말의 깔맞춤, 실력부터 패션 영향력은 이때부터 시작되었을지 모른다. 두 번째 매치는 청주 오메가포스 크루의 헐크, 20센츄리 비보이 스무스. 둘은 토마스를 부드럽게 연결하는 공통점이 있다. 그때는 보는 눈이 없어서 몰랐지만 그 다음부터 디테일한 구성이 있었던 스무스. 오늘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당시에는 유행보다 자기의 색깔을 중요시하던 시절이라 한 분 한 분 다를 것이다. 스무스 또한 부드럽고 세련된 동작이 매력적이다. 나르는 고릴라처럼 느껴지는 비보이 헐크는 그날 옷을 준비 안 해서 내 옷을 입고 나갔는데 지금 보니 나이다 쓰이다. 이날 헐크는 힙합을 배신했지만 동작은 상당히 가벼웠다. 세 번째 매치, 식 대 웨이크업. 독특한 스타일의 배틀이었다. 맥시멈 웨이크업은 시그니처 프리즈의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오로지 웨이크업만 구사할 수 있는 동작들이 있는데 얼마나 이미지를 잘 만들었으면 같은 동작이 나올 때 아직도 웨이크업 프리즈라고 언급이 될 정도이다. 실로 얼만큼 대단했냐면 우리나라 최초 레드불에 초청받은 비보이다. 식은 돌연변이 그 자체, 몸이 유연하여 에칙프로한 동작을 선보이고 특히 대한민국에서 원조 플렉시블 스타일을 보여줬다. 저렇게 말도 안 되는 동작을 선보이는데 전혀 부담되지 않는 것이 좋았다.
네 번째 매치, 바이러스 대 C4. 전국에서 파워무브 신드롬을 일으켰던 C4는 탐락에 대한 재능까지 찾게 되면서 엄청난 기술과 함께 스타일리시한 트렌드함을 선보였다. 얼마나 깔끔한지 지금 배틀에 똑같이 써도 예손 통과는 거뜬이다. 비보이 바이러스는 90년대를 휩쓸었던 비보이다. 세대 교체가 성공하면서 형들은 동생들의 실력에 밀려나 심사위원으로 활약하거나 아예 그만두는 경우도 많았다. 하지만 바이러스는 후배들이 잘하는 게 있다면 자신의 장점 또한 뭔지 알고 있어 배틀에서 활약이 대단했고, 특히 시그니처라고 말할 수 있는 지팡이 퍼포먼스는 충격적이었다. 오, 대기중 장난 아니야. 다섯 번째 매치, 부산 오보항의 크레이지근, 갬블러 크루의 소울소이. 둘의 매치는 뭔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으면서 어울리는 배틀이었다. 일단 컨셉은 다르나 프리즈 동작을 기가 막히게 잘했다. 먼저 등장한 크레이지근은 경쟁보다 사람들 웃음을 자아내는 펑키한 매력이 있다. 상대의 법규를 따봉으로 만드는 재능이 있으며 손등으로 투틴 돌고, 특히 수건을 이용해서 도는 금 끌기는 뿌리 끌기와 대적할 수 있을 정도이다. 소울소이는 특유의 헤일로 변형 응용 동작들을 누구보다 빨리 했다. 게다가 할로우백 모양을 자유자재로 바꾸는 능력을 가졌고, 무엇보다 그는 배틀러다. 배틀러답게 패기가 항상 넘쳐 흘렀다. 여섯 번째 매치, 부산 비보이 백, 전주 비보이 제로나인. 확실히 과거 대한민국을 알린 것은 파워무브와 프리즈 스킬이 있는데, 이 둘은 프리즈를 잡으면 끝을 봤다. 특히 제로나인은 부드러운 연결 동작에 이어 체어 프리즈가 일품이었는데, 그가 선보이는 체어 트랙 타점은 하늘을 찔렀다. 비보이 백은 이날 자신이 누구인지, 얼마나 괴물인지, 왜 자신을 피직스와 붙이지 않았는지 확실히 보여줬다. 깔끔하게 꽂아버리는 프리즈 연결은 그 당시 관람한 모든 사람들에게 충격을 안겨주었다. 일곱 번째 매치, 레전드 84년생 비보이 디퍼와 홍텐의 배틀. 개인적으로 이번 매치는 좀 아이러니했다. 그만큼 서로의 색깔은 너무나 달랐는데, 먼저 등장한 비보이 디퍼는 죽음의 84군단의 홍텐 피직스 바로 뒤에 언급될 만큼 그 시절 확고한 자기 스타일을 가진 비보이다.
90년대가 시작된 후 지금까지 홍태는 대한민국에서 빠질 수가 없을 것이다. 현재의 세계대회에 나가서 쓰는 기술들은 이미 이 당시부터 해오던 기술들이 많을 것이다. 한 개의 라운드 안에서 뭐가 터져나올지 모르는 기술 연계는 상대를 쫄리게 만들 수밖에 없고, 그 시절까지만 하여도 1대1 배틀이 많이 없던 시절이라 체력적인 부분에서 다들 힘들어할 때 모든 라운드가 방금 시작한 것처럼 느껴졌다. 여덟 번째 매치, 비보이 아이즈 대 비트조. 이 둘은 전체적인 밸런스가 너무 훌륭했다. 먼저 아이즈는 어릴 때부터 슈퍼 루키로 인정받은 비보이인데 심플하지만 완벽한 동작으로 많은 영향력까지 끼친 비보이다. 비트조는 전주의 레전드 비보이답게 라스펀의 승부사였다. 비트조의 장점은 절대 실수가 없는 것인데 그만큼 다양한 춤을 실수 없이 선보여 1대1 배틀에서 활약이 대단했다. 그리고 마지막 9번째 매치는 피직스 대 다크니스. 사실상 이번 매치는 한국에서 진행되었지만 3개의 매치라고 볼 수 있다. 어쩌면 미리 보았던 8개의 배틀은 이번 메인 배틀을 위한 식전 배틀일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만큼 당시 사람들의 관심은 온통 피직스 대 다크니스 배틀뿐이었다. 먼저 등장한 피직스는 그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였나? 첫 번째 라운드부터 바로 엘보 스핀을 선보였다. 이어서 다크니스의 등장. 피직스가 중력을 거슬렸다면 다크니스는 오로지 힘으로 모든 걸 들어올리는 기분이었다. 그리고 그들의 한치의 양보도 없는 배틀이 이어졌다. 이날은 1대1 말고도 이벤트 배틀이 있었는데 먼저 서울 대표 파워무버 브루스리 피닉스 대 경상도 대표 파워무버 블루와 MOB.
지금 봐도 명작 배틀 중 하나로 손꼽히는 2005 매치원 스킬. 진짜 브레이킹 황금기 시절에 진행되었던 만큼 앞으로 이런 분위기를 또 느껴볼 수 있을까 하는 배틀이었다. 마지막으로 지금은 하늘에 있는 19 마스터 영상을 보면서 그날을 기억해본다.